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 저번 주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 시험 문제 중에 40문 중에 꼭 한 문제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해공 모두 이제 동시 변할 때, 변화 크기가 다른 경우는 크기 변한 거 결과 같다. 기억나십니까? 크기 변한 게 뭐라고요? 이불이에요. 자, 변화 크기가 같은 경우는요, 반대로 움직이는 것은 불변이 돼요. 왜냐면 하나는 가격이 상승하고 하나는 가격이 하락하는 작용이 있는데 그 효과 크게 같대요. 그럼 우리가 줄다리기를 할 때 줄이 움직이지 않겠죠. 불변.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는 감소를 합니다. 근데 그 크기가 같대요. 그럼 그때는 양이 불변. 이렇게 됩니다. 논리 이해하시겠죠? 좀 이따가 우리 저번 주 뒤에서 또 다뤘듯이 또 한번 할 겁니다. 자, 오늘 부동 시장의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공급자가 이렇게 물건을 내놨어요. 그러면 수요자가 뭐 대가를 치르고 이제 물건을 구입하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에 어떤 역할을 하나 잘 봐요. 시장에서 수요자 공급자가 만났죠. 자, 책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십니다. 여기 보세요. 자, 수요자 공급자가 둘이 이렇게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시장이 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란색이 보이십니까? 중요합니다. 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공간, 우리 부동산 위치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과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질과 양의 조정 기능. 자, 시장은 수요자가 시장을 변화시켜요. 공급자가 시장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장은 누가 변화시킨다고요? 수요자가. 여러분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교환 기능. 자, 교환. 몇 편이 왜 나왔을까요? 개수 부지 경쟁 기능. 한번 봐봐요. 부지가 여러분 토지입니다. 토지. 토지는 그 양에 한정되어 있죠. 그렇죠? 지구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그래요. 그 토지를 찾는 사람. 자동차는 필요하면 만들 수 있지만 토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경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이 창조되고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자, 이제 제목 봅니다.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제 정책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1월, 12월은 아주 중요한 핵심을 제가 전달하는 과정이니까 교재 내용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이제 교재에 있긴 합니다. 교재 페이지는 뭐 지금 찾으려 하시지 말고 그냥 보세요. 아셨죠? 여기 있잖아요, 교재. 네? 선생님. 교재 여기 있어요. 교재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단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시장 봤죠? 시장 중에서 노란색 글씨가 보였어요. 기억날까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읽어봐요. 그렇습니다. 시장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공간과 자원 배분.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상품을 제공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시장 실패. 그럼 이게 뭐라 되어 있나 봐요? 비효율적 자원 배분. 자, 부동산 시장도 일반 시장처럼 마찬가지예요. 공간과 자원 배분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배분이 안 되면 마켓 페일러라 그래요. 여러분 단어 쉽잖아요. 마켓이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시장이 없어졌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자, 다시 한번. 시장 실패 그 말은 시장 그럼 떠오르는 거 뭐예요?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다? 다시. 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요? 공간과 자원 배분 기능. 근데 그걸 제대로 못했어. 그럼 뭐라 그래? 시장 실패. 이해되셨죠? 예. 자, 그럼 이런 시장 실패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 네 가지가 오지선다에 출제됩니다. 자, 네 가지를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막연히 규공정외 이러면 내년에 다시 와야 돼. 다른 데 못 갈걸?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걸 오늘 뼛속 깊이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해요. 자, 기본 과정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 시간이 부족해서. 그 제목만 하다가 넘어가요. 11월, 12월은 이런 시간,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1개월보다 11월, 12월이 훨씬 중요합니다. 늦게 오신 분들 좀 죄송한데요. 동영상 보셔야 돼. 동영상 보시면. 아니, 저 카메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뭐 제목만 봐봐요. 첫 번째 뭐가 나와 있어요?
규모의 경제에 따른 독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무슨 말인지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뭐가 보이나요? 자동차 생산 기업이 보이네. 여러분, 자동차를 생산할 때는 대규모 생산 시스템이 필요하죠. 맞죠? 왜 대규모 생산하나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씩 수작업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생산비를 하락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생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공기가 왜 비싼지 아세요? 대규모 생산을 못하니까 비싼 겁니다. 그걸 대량으로 찍어낼 수만 있다면 비행기 가격도 싸질 수 있어요. 자동차처럼. 그러나 그렇게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나 봐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할 때 규모 뭐예요? 그 다음에 생산비가 뭐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락. 이걸 규모의 경제라고 해요. 다시 한번, 규모가 커짐에 따라 생산비가 하락하는 효과를 뭐라 한다? 규모의 경제.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좋습니다. 그럼 저런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기업은 다수다, 소수다? 소수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완전 경쟁 시장은 다수의 공급자, 판매자가 있다 그랬죠? 공급자. 그 다음에 수요자, 소비자가 있다 그랬죠? 근데 자본인의 대기업만 가능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독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것을 자연 독점 그럽니다. 자, 여기까지 중간 정리합니다. 기본적으로 규모가 커지면 대규모 생산 설비를 갖추면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비가 하락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따라서 규모에 따른 돈이 되는 효과가 생겨요. 그것을 저 빨간 글씨 바탕 읽어봅니다. 뭐라 한다? 규모의 경제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규모를 갖출 수 있는 기업은 대기업이다,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이다. 그럼 저절로 뭐가 생길 수 있다? 자연스럽게 독점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정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우리 완전 경쟁할 때 어땠어요? 다수의 판매자, 구매자가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소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시장에 지배력이 생기겠죠.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물건을 생산할 때 많이 생산할 필요가 없어요. 독점이잖아요. 가격은 싸게 비싸게. 시장에 필요한 만큼 자원 배분이 잘 된다 안 된다? 따라합니다. 비효율적 자원 배분. 시장 실패. 이해되셨죠? 시험 문제, 여러분 이제 모의고사 보실 때 선생님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규모의 경제를 비용 체감 산업 이렇게 표현도 해요. 비용이 체감되니까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 자체가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니에요. 그 좋은 거예요, 그냥. 그게 원인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원인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규모의 경제에 따른 독점 이렇게 나와야 지문이 완벽한 거예요. 이거 뭐 모의고사 내시는 간호 선생님들 보면 오지선다에 비용 체감 산업 또는 뭐 규모의 경제 이렇게만 딱 적어 놓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직접적으로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닙니다. 출제도 실제 시험 출제도 규모의 경제에 따른 독점 이렇게 출제했어요. 그게 정확한 출제입니다. 아셨죠? 간혹 모의고사 내시는 분들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입니다. 퍼블릭 굿즈라고 하죠. 여러분, 공공재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공공재가 뭐예요? 어떤 게 공공재? 여러분 아시는 공공재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저거 대비되는 게 이제 프라이빗 굿즈라 해가지고요. 사적재 이렇게 합니다. 공공재, 사적재 이렇게 하는데. 자, 이거 어때요? 국반 치안 서비스 공공재 맞죠? 여러분, 제가 공공재 이렇게 얘기하면 실물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까지 다 포함한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상품이죠? 네, 상품인데. 공공재, 국방 치안 서비스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소비를 하고 또 이분이 소비하고 계속 소비를 늘리더라도 내 한 사람 소비가 다른 사람 소비를 감소시켜야 안 시켜요? 자, 방금 아이가 태어났어. 그럼 이 아이를 위한 군인을 또 뽑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경합이 없다. 앞에가 B자가 꼭 붙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를 할 때 그냥 비경합성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경합성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고
맞지?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실수를 잘하는 겁니다. B자 꼭 들어야 한다. 경합이 있다 없다? 없다. 비배제성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배제시킬 수가 없다. 이런 서비스를 누리면서 아주 즐겁게 사시는 분이 계시네. 야, 두 노인 좀 안타까운 모습이긴 합니다. 우리는 세금도 안 내는데 우리도 지켜주네?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지켜주는 거죠. 자, 여러분, 나는 세금 한 푼 안 냈으니까 국방 서비스 받지 못하고 무인도에서 혼자 살거나 그래야 돼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영어는 이제 프리라이더라고 그러는데 많이 쓰는 편입니다. 무임승차자. 여러분, 무임승차자가 뭐예요? 요금 내지 않고 차를 탑승하는 거죠. 그런 게 생기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머릿속 한번 떠올려봐요. 첫 번째, 경합이 없어요. 여러분, 고속버스 타시거나 좌석버스에 앉으면 다른 사람 앉을 수 없죠. 그러나 이런 공공재는 그렇지 않다. 두 번째, 버스 요금을 내지 않으면 탈 수 없죠. 그러나 이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시장에서 만들어서 공급해 맡기면 생산될까요? 대가를 받을 수 없죠. 맞죠? 근데 여러분, 공공재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한 자원 배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시장에 맡기면 무슨 생산? 과소 생산. 출제가 여러 번 됐습니다. 자, 중요한 결론이니까 점검합니다. 시장에 맡기면 공공재는 적게 생산된다, 많이 생산된다. 적게 생산된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나 정부나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민간이 공공재를 공급할 수도 있어요. 공공재는 국가만 공급한다 생각하시면 안 돼. 아셨어요? 여러분이 내가 땅 사가지고 거기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공공시설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공공재는 모두 다 국가가 재원을 말해서 공급한다. OX. X입니다. 하여간 시장에 맡기면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생기게 된다.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잘하시고요. 첫 번째가 규모의 경제에 따른 독점. 오케이? 독과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공재에 따른 과소 생산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제가 대칭, 비대칭 가르쳐 드린 적 있죠? 데칼코마니. 물감을 묻혀서 종이를 떼면 양쪽이 똑같은 걸 대칭이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제목 읽어봅니다. 뭐라 그랬어요? 정보의 비대칭성. 역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선택. 자, 남자 넷이 등장했습니다. 어때요? 다 괜찮아 보여요? 자, 여성 등장합니다. 어떤 남자를 선택했을까요? 이 남자.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남자들의 감추어진 특성. 우리가 hidden characteristic이라고 하는데, 제가 영어 쓰면 그냥 좀 이해해 주세요. 아, 지 자식 잘난치 한다. 또 그렇게 욕하시더라고요. 버릇이에요. 죽을 때까지 안 고쳐진다 그러니까 제가 상담 받았는데 안 된대. 감추어진 특성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자, 능력남. 괜찮았었던 거죠. 성실남, 애교남, 사기남. 잘못 선택한 거예요. 저 사람이 사기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었다면 선택했을까요? 그러니까 정보가 이 사람만 알고 있고 이 사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지금 이것만 그러겠어요? 우리 경제활동에 이런 일이 많아요. 내가 집을 구입했는데 분명히 집에 물이 안 새는 걸로 생각했는데 겨울에 산 거야. 여러분 특히 저 빌라나 단독주택 같은 거 구입하실 때 겨울에 구매하면 그런 거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비 새는 거. 패티칠이라고 팔거든요. 장마 와봐야 하거든요. 그럼 무슨 선택이에요? 역선택.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주택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위축된다, 활성화된다. 위축된다. 그러면 사회에 필요한 자원이 잘 배분된다, 안 된다? 그래서 비효율적 자원 배분이 생길 수가 있다. 동의하시죠? 정보의 비대칭의 첫 번째 역선택이었습니다. 도덕적 해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사기남은 여기 있고요. 드러났죠? 둘 중에 성실남. 저 남자하고 선택해서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성분들.
이 남자 선택했어요. 나중에 봤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그 이전은 성실하게 잘 살다가 이렇게 됐다니까? 그럼 뭐예요? 감춰진 행동입니다. 히든 액션, 우리가 그래야 하죠. 아까는 과거 정보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었고, 이제는 미래 정보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럴 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느끼는 게 어떤 거예요? 이런 사례가 어디 있어요? 국회의원이죠. 그죠? 그 과거 이력이나 이런 거 보면 여기 선택을 막을 수는 있어요. 정보 제공되잖아요. 근데 당선되면 나를 위해서 일해요? 자기를 위해서 일해요? 그래서 이것을 주인, 대리인 문제 이렇게도 불러요. 도덕적 해이를. 많이 슬프신 모양이에요. 정보의 비대칭성도 뭘 낳을 수 있다? 시장 실패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낳을 수 있어요. 자, 뭐 이런 경우 어떤 거 있을까요? 우리 이제 아파트 선분양 시장에 이런 일이 많아요. 이미 분양을 받았고요. 시공이 다 끝났고요. 입주해서 가보니까 원래 모델하우스에 그런 비품이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아니 분명히 우리 유명한 뭡니까? 화장실에 사용되는 뭐 변기라든지 세면대라든지 이런 거 고급 제품이 있잖아요. 뭐 T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제품들이 좀 유명한데, 아니면 엄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라든지, 봤더니 아프리칸 스탠다드, 톨 막 이런 게 들어왔단 말이야. 네? 그리고 하자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해결해줘야죠. 끝도 밭도 없어요. 이게 도덕적 해입니다. 자, 이런 일이 빈번히 이루어집니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제가 이제 좋은 재밌는 사례로 이렇게 한 건데, 우리 부동산 시장도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외부 효과입니다. 요건 단독 문제를 출제됩니다. 아까 세 가지 있죠. 자, 규모의 경기에 따른 독점,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이것들은 거의 제목만 나오고 예외적으로 하나, 공공재, 과소 생산은 단독으로 출제됩니다. 근데 단독으로 출제된 가장 강력한 놈이 이놈이에요. 자, 먼저 저 단어를 좀 볼게요. 외부라고 돼 있나요? 왜 외부라 했을까요? 외부 반대가 뭐예요? 그건 아시죠? 그러면 머릿속 떠올려봐요. 시장 아니냐, 시장 바깥이냐. 시장 밖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또 묻겠습니다. 시장에는 공짜 있다 없다? 오, 잘했어요. 그럼 여기서 시장 바뀌니까 어때요? 공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 밖의 효과. 그러니까 대가 수급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장 안을 내부로 한다면 시장 밖을 외부로 합니다. 그래서 이스터널 이펙트를 하는데, 이 외부 효과가 지금 번호 붙여놨죠? 다 출제됩니다. 저걸 바꿔서 내요. 제가 저번 주 강의를 들을 때 강의를 두 갈식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출제될 망을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구체적 내용으로 설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1월 달에도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죠? 강의 시험 끝날 때까지 제가 지금 강의 모토를 맥 풀기입니다. 맥 잡고 풀기. 어차피 여러분 시험장 가면 문제 보고 답을 골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지문을 딱 보는 순간 이게 맞는 듯 틀린지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진도별로. 아마 1개월 지나면 전국에서 모의고사 탑은 여기서 다 나올 것 같은데. 학계론만. 이때 약간 웃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시장을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그러면 시장에 나타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한번 생각해봐요. 수요자는 많이 구입하려 하고 공짜는 많이 팔려고 하고 시장에 나타났죠? 지불할 때는 이상 줄 수 없다 최대 가격 표시하고요. 집을 받을 때는 이 정도는 받아야 최소 가격 표시하고요. 이런 의도를 가진 자가 나타난 곳이 어디예요? 시장 아니에요? 시장 밖이에요? 시장 아니죠. 근데 시장을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따라서 그러다 보니 이외의 제3자에게 중요한 표현이죠?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의도한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거. 저걸 의도한 이렇게 바꿔요. 시장을 통하고 이렇게 바꿔요.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이죠.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 자, 이제 단어 하나 이제 배웁니다. 외부 효과 중에 외부 경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경제, 규모의 경제 들어봤죠? 경제는 돈 되고 이익 되는 걸 말해요. 오케이? 다시 한번. 시장 밖에다가 뭘 어떻게 했는데, 시장을 통하지 않고 뭘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외부에 유리한 작용을 가한 경우에, 이때는 정의의 외부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사회에 무엇을 줬다? 이로움을 줬다. 편익, 베너핏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냥 이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익은 이익이다. 비용은 아시죠? cost. 그래서 편익을 증가시키거나 비용을 감소시키면 이로움을 준 건 맞죠?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외부 경제는 주위에, 사회에 무엇을 한 거라고요? 편익을 증가시키고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되면 외부 경제. 자, 소비 측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외부 효과는 소비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생산 측면에서도 나타납니다. 출제 지문입니다. 외부 효과는 소비 측면뿐만 아니라 생산 측면에서도 발생한다. 5. 먼저 소비 측면. 여러분 물건 구입하실 때 그 물건을 집어들면서 야, 내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소비하는 게 맞겠지? 이런 생각 거의 해야 안 해요? 솔직히 말해봐요. 자, 우리 첫 시간에 뭐라 했어요? 경제 이론의 출발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세 글자? 이기심.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지 남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머니 얘기 들어볼까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 아이는 착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 말을 잘 듣는 아이란 뜻이에요. 말만 잘 들으면 뭐해? 저 집 앞에 있는 그 과일 가게에서 과일 훔쳐와. 말 잘 들어요. 도둑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자, 단어 공부합니다. 사적이란 말은 알겠죠? 한계란 말 들어봤죠? 뭐라고 배웠습니까? 그렇지, 추가죠. 자, 뭔가 소비를 할 때 추가로 느끼는 만족, 사적 한계 편익입니다. 영어가 private marginal benefit입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기본서 나오면 저 한계라는 말을 빼고 쓴 책들이 많을 거예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건 다 영어입니다. 한계라는 말을 꼭 넣어야 돼요. 그 이유는 이제 뭐 그래프가 없으니까 이 정도. 자, 아이 돌잔치입니다. 너무 기뻐해요. 자, 이 돌잔치를 하면서 추가로 느끼는 만족이 어떻게 돼요? 아니, 돌잔치 하지 않다가 갑자기 했어. 가족이 느끼는 만족이 얼마냐고 읽어봐요. 100. 얼마나 좋아. 그죠? 딱 드세요. 자, 주위에 이웃들이 떡을 받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죠? 맞죠? 여기 편익이 2개, 20개 늘었어요. 20대. 사회적 편익이 어떻게 됐을까요? 커졌죠? 맞죠? 사회적 편익이 커졌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개인적 만족은 100이지만 주위에게 저렇게 떡을 베풀고 그러면요, 사회적 만족이 훨씬 더 커져요. 그런데 여러분, 잔치할 때 자기 가족의 만족을 중심으로 의사결정해요? 사회적 만족까지 다 고려하고 의사결정해요? 자기 가족 입장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다른 사례 하나 더 들어볼게요. 자, 이분이 장미 10송이를 사게 되면 기분이 100 늘어나요.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 장미를 여기다 두고 지금 수업받고 있어요. 그 장미 저한테 주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주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옆에 계신 분 보니까 기분 좋아요? 꽃 싫어하세요? 좋다고 하셔야죠. 그럼 사회적 만족 120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분이 기분 좋다고 돈 줘요, 안 줘요? 기분 좋다며. 돈 줘요, 안 줘요? 대가 수급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분은 장미를 살 때 이분 만족까지 고려한다면 장미를 한 12송이 사는 게 맞아. 대가를 받는다면. 아니, 강의실 가면 기분 좋다면서 돈 걷어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해요? 10송이만 사요. 자, 정리합니다. 사회적 만족 기준을 한다면 120을 기준으로 소비를 해서 많이 소비해야 맞는데, 사적 주체가 의사결정은, 소비 측면에서 의사결정은 누가 한다? 사적 주체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100을 기준으로 소비를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수준보다 적게 소비하는 꼴이 돼요. 이건 여러분이 몰랐던 것을 경제학들이 추려낸 거예요. 천재가 따로 없어요. 정말 천재죠. 경제학자도 이렇게 천재라니. 천재는 천재를 알아본다고. 안 웃을 거예요? 배려심 없는 관객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저 표정이 안 보이죠? 마스크 내리면 맹구입니다. 비효율적 자원배분이라. 시장이 소비할 만큼 소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제는 생산 측면 보겠습니다. 생산도 마찬가지예요. 의사결정 주체는 누가 해요? 사회적으로 해요? 사적으로 해요? 사적 주체는. 자, 개인적 추가적 비용이 100 들었어요. 100. 단위는 무시하고요. 농로를 개설했습니다. 여러분, 농로를 개설하면 그 농로를 따라 있는 주변 농지는 어때요? 좋죠. 여러분, 농로 개설하면서 비용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 농로를 개설하면서 들어가는 그 진입로 주변의 농지는 이전보다 비용이 절감될 효과가 있다. 맞죠?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 부호가 뭡니까, 이제는? 마이너스죠?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돼요? 80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비용이 절감되면 사람들은 더 많이 만드는 게 맞죠? 근데 대가 수급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사적 주체는 생산 활동을 할 때 어떤 비용을 기준으로 생산 활동을 합니까? 저 100 기준으로 생산 활동을 합니다. 비용이 절감됐다가 그랬을 때 더 많이 생산해야 될 텐데. 과소 생산됩니다. 시장 실패. 자, 재밌는 게 외부 경제, 정의의 효과는 시장에 그냥 두면 과소 소비, 과소 생산될 가능성이 있어요. 시장에 유리한 작용을 가하는 이런 것들은 시장에 맡기려면 오히려 적게 소비되고 적게 생산될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그럼 정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보조금 주고 조장해야 되겠죠? 그럴 필요가 있죠. 자, 이거 이제 볼게요. 외부 경제는 말씀드린 것 같이 편익을 증가시켜 비용을 감소시킬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는 제목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제목이 뭐예요? 외부 불경제. 사회 불리함을 줍니다. 편익을 줄이고요. 비용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근데 의사결정은 누가 해요? 사적 주체, 공적 주체. 사적 주체 의사결정 한다니까? 경제활동은. 담배 태우시는 분이 있죠? 한 가지 태울 때 저런 만족이 있습니다. 뿅 가는 거죠? 아주 표정도 좋네요. 기분 어때요? 장거리가 싫어하죠? 그럼 봐봐요. 이걸 소비하는 사람들은 만족은 100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받는 자는 대가 수급도 없으면서 이렇게 20에 마이너스가 생겼어요. 사회적 만족은 얼마밖에 안 돼요? 80밖에 안 되죠. 근데 의사결정은 누가 해요?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그냥 두면 사적 주체가 한다니까요. 막 공공장소 담배 태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 고속버스라든지 시외버스 타면 의자 뒤편에 재떨이 달려 있었던 적이 있어요? 혹시 본 적 있어요? 나이 드신 분이죠. 저는 저희 할아버지한테 들었는데 농담입니다. 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버스를 많이 탔어요. 그래서 의자마다 창문이 거의 열려요. 그랬었죠? 그런 기억을 하실 겁니다. 나이 드니까 갑자기 삐지신 것 같아요. 저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지만. 여하튼 간에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막 피어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함부로 담배 피울 수 없죠? 그죠? 그냥 놔두면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제재를 가야 되는데. 외부 불경제. 사회에 불리함을 주는 겁니다. 좀 전에 패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죠. 예전에 뭐예요? 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 생산 측면. 의사결정 주체는 누구다? 사적 주체. 자, 오염물질 저렇게 배출하고 난리입니다. 저 바다에 떠있는 저 기름통 보세요. 난리가 아니네요. 자, 자기는 이제 비용이 저 정도 들이면서 생산을 하고 있다. 우리는 비용 100 들었다. 이렇게 하고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나 외부에 한계 비용이 생기게 됩니다. 사회 불리한 작용을 가하는 거죠. 엄청난 피해. 우리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 기억나십니까? 엄청난 피해입니다. 기름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돼요? 120 늘었죠? 만약에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의사결정은 누가 해? 누가 한다? 120 기준으로 한다? 100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막 생산하는 거예요. 자,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봅니다. 외부 효과가 두 종류가 있었죠? 첫째, 외부 경제. 두 번째, 외부 불경제. 자, 외부 경제는 정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는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했었는데, 외부 경제는 시장에 맡겨 놓으면 과소 소비, 과소 생산됩니다. 외부 불경제, 시장에 맡기게 되면 부의 외부 효과, 과대 소비, 과대 생산돼요. 그것만 결론을 알아도 시험장에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출제돼요. 지금까지 거기에 출제됐어요. 근데 기억이 나나요? 다음 주 기억날 수 있어요? 헷갈리잖아. 우리 하나밖에 없을 때 헷갈리지 않아. 둘이 있을 때 헷갈리지. 자, 외부 경제 글자 몇 개? 여기 봐요. 몇 개예요? 4개. 외부 불경제는 6개. 외부 경제, 과, 소, 소비 생산. 외부 불경제, 과, 대, 소비 생산. 제가 외부 경제 그럼 대답하세요. 자, 외부 경제, 과, 소, 소비 생산. 외부 불경제, 과, 대, 소비 생산. 시험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기회가 11월, 12월 아니면 안 돼. 인류를 이거 할 시간 없어. 아시겠죠? 11월, 12월. 아주 중요한 시간.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 실패 원인들을 4가지를 살펴봤어요. 자, 제목 정리하고 그 다음 단계 갑니다. 첫 번째, 규모의 경제에 따른 독점. 오케이? 어떤 책들은 이걸 갖다가 불안정 경쟁이다, 불안정 경쟁 시장이다, 뭐 이렇게 막 적어놨는데 다 사족입니다. 사족. 아셨죠? 거기 안에 다 들어와. 두 번째, 공공재. 많이 생산돼, 적게 생산돼. 그럼 자, 한번 물어봅시다. 공공재는 여러분에게 유리한 작용을 가해요? 불리한 작용을 가해요? 방금 배운 논리로 한다면 외부 경제에 해당돼요? 외부 불경제에 해당돼요? 외부 경제. 글자 4개. 과, 소, 생산.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그 다음 마지막, 외부 효과. 이제 여러분 대답할 차례예요. 외부 경제, 글자 4개. 뭐예요? 과, 소, 소비 생산. 외부 불경제는 과, 대, 소비 생산. 그럼 시장에 여러 문제들이 생기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시장 실패 생기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이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2가지 기능을 한다고 봐요. 이건 출제 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30여 년 동안 지문으로 2번 쓴 적이 있어요. 출제가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제에 그럼 돈이 떠오르죠? 그죠? 아까 우리 시장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극히 정상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주 극히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공간과 자원, 배분 기능.
그걸 제대로 못하면 뭐라 한다? 그렇죠. 시장 실패. 그래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이걸 뭐라 그래? 경제적 기능을 하구나 이렇게 해요. 원래 시장이 저 기능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대신해 주는 거죠. 이건 아직 여러분 배우시지 않은 건데. 여러분 용도 지역지구제 들어본 적 있죠? 자, 이건 들어봤어요? 개발 제한구역.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주거 전용 주거 지역이에요. 공장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이용은 배척시키고 어울린 이용은 인접시키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합니다. 외부 불경제는 배제시키고 외부 경제는 인접시키는 시장 실패의 외부 효과 이런 걸 수정하는 역할을 해요. 오케이? 네, 자, 용도 적시하는 거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정치적 기능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뭐가 떠올라요? 정치는 경제 논리로 말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아니,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여기 있어. 정무적 판단. 정치를 할 때 생각하는 판단이라는 거예요. 요건 경제 논리를 해결이 안 돼. 효율성과 형평성 등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자, 제목을 한번 다시 봅니다. 사적 목표입니까? 사회적 목표입니까? 그러면 사회적 그러면 나만 있는 거예요? 다른 구성원까지 고려하는 거예요? 좋아요. 나는 이씨 집안이야. 별이 3개짜리. 꼭 제가 특정 기업을 말하기 그래서 그래. 아시죠? 나는 대기업 재벌 2세야. 나는 행복하지. 근데 주위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나만 잘 살자가 아니라 같이 잘 살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따가 그런 이야기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같은 겁니다. 저건 경제 논리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장에 맡기면 저렴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경제 논리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부가 개입해서 저런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정치적 기능을 한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시장 실패를 공부했고요. 2번 보니까 정부 실패 나왔네요. 저 왜 저런 표현을 썼을까요? 단어를 왜 저걸 썼을까요?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시장 실패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따라합니다. 비효율적 자원 배분. 시작. 근데 정부가 그걸 해결해서 뛰어들었죠. 문제가 생겨서 뛰어들었죠. 더 망쳤어. 그러면 정부 실패라고 해요. 정부가 뛰어들면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정부가 시장에 뛰어들면 좋지 않은 결과도 가져올 수 있겠죠. 그걸 뭐라 그래? 정부 실패. 저 밑에 있는 줄은 출제된 지문입니다. 제목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정부 시장 기업으로 의도하지 않는 사회적 후생 손실 부작용이 발생하면 뭐라 한다? 정부 실패. 그러니까 밑에 지문만 나왔고요.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만 나왔어요. 근데 그걸 제목으로 뭐라 한다? 정부 실패. 자, 그래서 정부가 개방한 항상 좋은 모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최근에 출제된 지문이에요. 이건 기본서에 없을 수도 있고요. 있다 하더라도 시간 내서 설명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용어는 출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영어가 stagnation, inflation 이 둘을 줄인 게 영국의 뭐 의회에 우리나라 친다면 이제 국회의원이죠. 어떤 사람이 저 표현을 처음 쓰면서 세상에 쓰이게 됐습니다. 특이한 거예요. 아주 특이한 겁니다. 경기 불황 속에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니까 여러분 뭐 aggregate supply가 뭐가 그래서 알 필요 없어요. 공급인데 앞에가 뭐가 붙었죠? 그 다음에 수요인데 앞에가 뭐가 붙었죠? 그냥 국가 전체를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아셨죠? 우리 아까 수요 공급성 배웠죠?
아이고, 모른 체 하시면 안 돼. 그쵸? 근데 저것을 국가적 차원으로 키운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우리 수요 증가 배웠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개별 가격이 아니라 물가, 그 다음에 총생산, 이렇게 돼 있죠? 물가가 상승할 수 있어요.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가 상승률을 2% 이내로 안정시키는 걸 바람직하게 봐요. 크게 오르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가는 정상적으로 올라요, 항상. 그리고 고용이 증가합니다. 여러분, 생산량을 늘리려면 사람 많이 필요하죠? 맞죠? 다시 한번. 국가적 차원에서 전체 소유가 증가하면 국가 전체의 물가가 오를 수 있고요. 대신 생산을 늘리다 보니까 고용도 늘어나요. 어때요? 배가 아니죠? 여러분, 경제학이 대단한 것 같은 배가 아니야. 근데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하락하겠죠? 실업이 증가합니다. 여기 이제 기본의 논리예요, 기존에. 그러니까 총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면 저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스태그플레이션 이겁니다. 잘 봐요. 이거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자, 물가가 상승함과 동시에, 원래 물가 상승하면 실업은 줄고 고용이 늘어나죠? 실업까지 증가했네. 그래서 물가가 상승했다, 인플레이션. 실업이 증가했다, 스태그네이션. 이 둘을 묶어서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저 총 궁극곡선이 다시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죠. 이쪽으로 다시 오면 되겠죠. 이게 단기간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용어가 출제됐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시험에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일반 생활을 하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아주 많이 쓰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되게 호황일 때는 물가도 상승하고 불황일 때는 물가도 하락하고 그래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야. 근데 우리가 1970년대 석유파동 기억나십니까? 물가가 상승한 동시에 실업이 증가하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설명이 어려워.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공국순이 후퇴하는 거 있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인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진단을 많이 해요. 아직까지는. 그럼 공국수를 다시 우측 이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기술 혁신, 산업 구조 조정, 체질 강화. 상당히 추상적이죠. 여기에 넣어놔야 됩니다. 여기. 그러면 물가도 안정이 되고 생산도 늘어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70년대 일어났던 아주 대표적 사례고, 우리 시험 문제에 29회 때가 출제된 지문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뭔지는 좀 아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다시 쓸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출제된 것은 조심하셔야 돼요. 오픈됐잖아요. 이 출제자가 그걸 갖다 또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을 줄임말이다. 됐죠? 네, 이렇게 좀 보시고, 우리 지금 뭘 좀 배웠냐면, 사실은 경제론, 다음에 시장론은 독립목초화하지 않고 묶어서 끝내버렸어요. 자, 여러분 교재 보면 요약집에 아니라 뭐야? 인문서에 총론 생략이 있어요. 그건 1월 달에 할 겁니다. 두 번째, 경제론, 가장 중요한 수요 공급이론 설명해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시장론 같이 묶어서 정리해 드렸어요. 그리고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누가 들어와? 정부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동 정책이 지금 들어오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합니다.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기능? 제가 할게요. 경제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을 하는 거죠. 정부가 행하는 이런 정책들. 자,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분양가 상한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정책이에요. 어? 용도 지역주구제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임대료 규제. 여러분, 임대료 규제가 없는 것 같아도 있어요. 임대료 상승률을 5% 이상 올리지 마라. 이거 다 임대료 규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정부가 이렇게 시장에 개입하면서 기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좀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무슨 목표를 달성한다? 사적 목표, 사회적 목표. 사회적 목표. 그러면 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득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알아야 돼. 소득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여러분 시험에 지문으로 쓰지만 교재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11월 10일까지 이거 좀 한번 하도록 합니다. 아주 재미납니다. 차 한잔 하시고 오십니다. 10분 뒤에 진행합니다.